안녕하십니까. 아웃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제가 간만에 평평지구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평지구에 대해서 수차 영상을 올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큰 기대치를 가지고 이것으로 설마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겠느냐, 이거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겠느냐라고 약간 회의적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기술적으로도 제가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었고, 영상의 음질이라든지 기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설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효과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댓글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새로 느낀 바가 있다, 또 심지어 기독교인으로서 새로 각성하게 되었다, 혹은 성경을 믿지 않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즉 평평한 지구를 알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성경도 믿게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도 접하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심지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원칙적으로 추구했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성과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만족감도 느끼고 보람도 다소 느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애초의 목표니까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평지구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릴 것인데요. 근데 다만 저 말고 이 관련된 해서 평평지구의 영상들을 올리시는 유튜버 분이 계시죠. 바로 이상한 놈 오드맨이라는 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한동안 그분이 뜸하고 잘 안 올리시다가 요새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 관계로 제가 오히려 거기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도움도 얻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 하고자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라마에서 본 평평지구라기보다는 이 나사와 관련된 사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드라마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홍보가 된 드라마는 아닙니다. JTBS에서 하고 있는 월화 드라마이고요. 그 드라마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뭐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광팬이거나 뭐 연예계에 그렇게 통이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뭐 드라마도 잘 안 보고요. 가요도 뭐 별로 듣지 않습니다. 요새 최신 가요 뭐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하여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인데요. 거기서 재미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장면이냐면, 배경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이 드라마는 말하자면 여자 주인공 그 한지민 양이 어떤 그 시간을 돌리는 사이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컨셉이죠. 그걸 약간 응용한 컨셉으로 사고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 속에는 이제 25살인데 겉으로는 이제 70대, 80대 할머니가 된 것이에요. 그 할머니가 김혜자로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노인 복지 센터는 아니고 어떤 사설로 하는 그런 노인들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재롱잔치하고 어떤 복지 문화 이런 혜택을 주는 단체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원래 오리지널 목적이 약을 파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제를 이렇게 떠안기식으로 사서 가져갔다가 그거를 환불하러 간 것이에요. 환불하러 가서 이게 그 약통을 이게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그 한마디로 말해서 나사에서 출시한 아주 신박한 약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노화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이 약장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나사에서 이거는 팔질 않는 약인데 자기가 어떻게 구했다.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 하면, 우주에 나갔던 그 우주 비행사가 자기 쌍둥이 형제는 이 땅에 있었고, 자기는 이제 우주 공간에 가서 이제 뭐 1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지상에 있던 그 형제는 팍싹 늙었는데, 이 우주 공간에 가서 있던 이 사람은, 비행사는, 파일럿은 늙지를 않았다 하면서 이 약을 먹으면은 이게 노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이요. 그 와중에 핵심적인 것은 나사라는 얘기가, 그 로고는 가렸습니다. 로고, NASA 로고는 가렸는데
이제 배우가 나사라는 거를 몇 번씩 강조를 하는 것이요. 나사에서 만든 이제 아주 신박한 이야기다. 저는 그게 좀 웃기기도 하고, 뭐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뭐 어떤 그 약장사 사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나사를 써먹는 뭐 그런 게 많다는 거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추억을 잠깐 되짚어 보자면은,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때죠. 그때 뭐 길에서 뭐 나눠주는 아저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받침인데 뭐 우주선에 들어가는 무슨 케블라 섬유인지 뭐를 썼다고 해나?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책받침은 아주 초강력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돈 주고 산 기억은 없고 아마 그냥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주선인지 우주복인지 아무튼 거기 들어가는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기똥차다. 그래서 튼튼하다.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참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독자적으로 뭐 달 탐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은 했다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웃나라, 먼 나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달도 갔다 오고 뭐 우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대단한 뭐 신기술이 있어서 어, 한국 사람들은 가히 상상도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으면 30년 뭐 그 이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을 우주 가지고 속였고 지금도 속고 있고 또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여기 드라마에서는 나사가 이 약장수의 희생양이 되는 소위 풍자적인 부분으로 등장하죠. 근데 저는 평평지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웃기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사가 참으로 이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악용당한구나 해서 참 동정심을 가졌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약간 좀 특별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 드라마 장면을 좀 분석해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JTBC라는 방송사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바로 이제 지난 정권 탄핵 사태 때 있어서 하나의 단초 역할을 했었고 핵심 주동 역할을 했었던 방송사가 바로 이 JTBC라는 이제 종편 방송이죠. 그리고 이 방송사의 뒷배경에 있는 자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한국에서 이 비밀결사에 있어서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뭐 홍석현이라는 자가 쥐고 있는 방송사이죠. 그리고 거기에 간판 스타 앵커이자 또한 그 사장으로 앉혀져 있는 자가 손석희라는 작자입니다. 저는 손석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작자라고 부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정치적인 이견, 뭐 어떤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이 자를 뭐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보수도 진보도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현재 진실이지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에 종속되어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이념을 가지고 주입시키거나 이념을 가지고 저를 선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손석희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되면 그 현재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공헌을 세운 말하자면 명예훈장이라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기상천외한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뭐 관심이 없어도 다 보게 되니까 아실 테지만 손석희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엄청난 그 말하자면 폭력과 어떤 그 청탁과 관련된 스캔들이 터져서 이 사람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는 뭐 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피 규정이다. 꼴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유튜브에서는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 그렇게 그러한 논조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도 속으로는 약간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로 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1월 바로 얼마 되지 않는 지난달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뉴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평평지구에 대해서 그것은 아주 혹세무민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에 해당되고 한국에서도 이것이 확산되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뉴스에 나와서 소위 말해 평평지구를 혹평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부살이로 꼽사리로 끼워서 5.18도 가짜뉴스 이걸 약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저는 솔직히 그때 JTBC를 보질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JTBC 뉴스 자체를 안 봅니다. 다른 뭐 종편 뉴스나 공영방송 뉴스도 안 보지만은 JTBC는 특히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는 그 대충 찾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JTBC가 어떤 방송사인데 한국에서 이제 정권을 대변하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사인데 여기에서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가지고 평평지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깠어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만 나올 내용 다 나왔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포함될 내용 상당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JTBC는 왜 평평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배후에 있는 홍석현이라든지 이 한국의 프리메이슨 세력들은 왜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정권 자체도 제스위트 이 계열의 이 정권 자체도 평평지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또 이 유튜브 일각에서 평평지구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있는 이 유튜버들이 이 문재인이라는 정권 자체에게는 눈의 가시가 아닐까 하는 저는 자연스러운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런 시덥잖은 얘기를 떠들어댄 것이고 손석희가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 나사 얘기를 내보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은 평평지구로 깔려는 것인지 어쩌려는 것인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걸려있는 것이 손석희의 스캔들 사건. 그래서 제가 생각의 고리를 조금 끼워 맞춰 봤습니다. 저는 음모론을 그렇게 막 쓰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합리성에 맞춰서 증거들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냥 근거 없는 소설 위에 소설을 쓰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들이 연속이 되잖아요. JTBC 뉴스에서 평평지구를 까고 그리고 손석희는 고립이 되고 그리고 다시 드라마에서는 나사를 까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저는 손석희라는 사람은 깊은 이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팔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정권에서 어떤 것을 홍보를 하라고 시키면 하는 나팔수고요. 홍석현이 시키면 뭐 또 하는 그 심부름꾼이고요. 소위 말해 뭐 운동권 철학을 가졌을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그 이상의 깊은 어떤 그 이념적인 추구를 한다기보다는 하여간에 시키는 것은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켜서 평평지구를 까는 방송을 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떤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저쪽 편에서 프리메이슨 쪽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가 있어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쪽에서 돈으로 쳐 발라서 감싸줄 수 있으면 진작에 이런 사태 안 터지도록 아마 막아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힘이 강하고 대단한 세력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세계 정부까지 그 정도 급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각국의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JTBC라는 방송사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전체 세력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거대 세력이 손석희를 감싸줄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물어뜯기도록 그냥 방치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추정은 그렇습니다. 손석희는 말하자면 팽당한 것이요. 팽을 당했습니다. 그 깊은 이유까지는 제가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팽을 당했고 그래서 손석희는 지금 무척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현직으로서 JTBC를 그 사장의 직분으로서 유지하고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눈이 부시게 제가 제목을 말해버렸는데 아무튼 이 드라마에서 나사에 대해서 풍자적인 해학적인 장면이 등장하도록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뭐 다시 돌려보기나 이런 그 어떻게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유료로 보시든지 간에 이 장면을 찾아보신다면은 다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요 나사에 대해서 뭔가 좋은 장면이 아닙니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좀 웃기는 그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사기꾼들이 써먹기 딱 좋은 그런 어리버리한 단체로 보이게끔 약간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요. 제가 이제 그 동영상 클립으로 인용을 안 하는 이유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제가 그걸 따와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에 써먹으면 바로 이제 저작권 걸리지 않겠습니까? 영상이 이게 안 돼, 영상에 이게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들만 따와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뉴스 나온 장면도 제가 이제 사진만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저작권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사진만 보여드린 것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향후.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이 비밀 결사들이 지엄한 명령을 수행해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티들의 명령대로 평평지구를 까야 되는 바로 그 사냥개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또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차기 주자로 지명받은 사냥개가 누군지 봤더니 바로 이 한겨레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저께 뉴스에서 한겨레가 대대적인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평평지구에 대해서 더 무섭게 탄압하겠다 하는 논조로 시작했어요. 자,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한겨레든 JTBC든 심지어는 뭐 종편의 다른 보수 성향의 뭐 방송사든 간에 TV조선이나 다른 어떤 보수적인 매체든 간에 이들은 자유자재로 필요하면 다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밀결사의 영역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다 써먹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명받은 다음 타자가 한겨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기서 내놓은 기사가 참 가관인데요. 손석희가 지난달에 뉴스에서 얘기한 평평지구 그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논조는 대동소이합니다. 5.18 그리고 평평지구 뭐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미국의 9.11 테러 음모론 뭐 그런 식으로 3.2일체로 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세계를 미혹시키는 아주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의 대표 주작격이니까 이것들을 추천해서 제외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박멸시켜야 된다. 에프킬라를 칙칙 뿌려서 박멸을 시키자. 이런 논조로 한겨레가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논조는 JTBC나 한겨레나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JTBC는 이제 마탱이가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타자로 한겨레를 써먹고 있고, 한겨레가 또 이제 평평지구 측에서 대대적인 반론이라도 가해서 마탱이가 간다. 그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들은 아마 다른 데로 또 옮기겠죠. 보수들로서는 거부하기가 힘든 뭐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제 TV조선을 시켜서 평평지구를 아주 진리겨 놓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참 악령들하고 유사한 것이요. 예, 악령들이 빙의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령들인 그 남자에게서 그 군단 마귀를 쫓아내니까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죠.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대적하고 사람을 보고 한 거 하면 이게 좀 곤란한 것이에요. 이들은 자유자재로 써먹습니다. 필요하면 보수도 써먹고 필요하면 진보도 써먹고 필요하면 빨갱이도 써먹고 필요하면 연예인도 써먹습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 소스는 하나의 계통인 것이요. 바로 공중권세이고 사탄이고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사람을 사용할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어떤 뭐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멍청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요. 손석희도 멍청하게 사용이 돼서 평평지구 깠던 것이고 한겨레도 지금 멍청하게 콧뚜레가 꿰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평평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진실을 수호하는 모든 음모론이라고 치부되지만 사실적인 그 주장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 가지를 꼭 붙잡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하는 교수나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신뢰하는 뭐 다른 정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장을 뭉개버리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자체가 실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실족하고 실패한다라고 경고도 하고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평평지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의 특정인의 주장을 보고 이것에 몰입하고 이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박식하든 무식하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어떤 디테일한 과학적인 평평지구 이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러니 저러니 모르는 것까지 제가 건드리고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정말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지만 긴가민가한 건 굳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거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또 하면 됩니다. 그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그렇게 잘 모르고 얘기를 꺼내면은 그걸 가지고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몰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요. 또 너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순전히 어떤 관념적인 거로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는 종교적이라든지 사이비 종교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평지구든 다른 어떤 음모론 계통의 소위 말해 뭐 이제 플레러스만이 아니라 9.11 음모론과 또 이제 캠트레일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설득도 가능하고 또 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그 하수인들이 역정보 퍼뜨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딱 거기까지고요. 이것은 간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드라마를 보시든 뉴스를 보시든 이제 2019년에는 정말 가관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요. 정치에서도 많이 벌어지겠지만 문화, 연예계, 뭐 사회현상 모든 부분에서 가관인 일들이 줄을 잇고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겨레나 JTBC가 했듯이 찔끔찔끔 그리고 점점 더 회차를 늘려서 평평지구를 까는 메이저 언론들과 또 메이저 유튜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해서 딸랑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딸랑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렇게 저한테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평평지구는 도처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공격을 받고 있고 상당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저는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격 자체는 당분간은 좀 더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저들은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또 저를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경계를 풀지 않고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평평지구와 관련된 에피소드 영상을 올리는 것 말고 제가 제 나름의 좀 더 확실한 연구 결과를 잡아서 그것 가지고도 조만간에 한번 이 관련된 평평지구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